안녕하세요. 김마음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게 된 계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수 쌈디님 덕분에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라디오스타를 보고 있는데 쌈디님이 나와서 최근에 음식물 과민증 검사라는 걸 받게 됐고 우유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게 된 후에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계속해서 그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쌈디님의 경우는 우유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몸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음식이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너무 적어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 점 때문에 제가 계속 주저하고 있었는데 쌈디님 후기를 접한 후에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저도 저와 맞지 않는 음식이 도대체 뭔지 되게 궁금했던 참이었거든요.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과 똑같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억울하게 저 혼자만 장염에 걸리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극심한 간지러움과 통증이 계속되면서 얼굴과 목에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목이나 코가 붓는 심각한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알러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또 인스턴트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왜 좋지 않은 건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몰랐고 다 똑같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지 하고 항상 궁금했었어요. 심지어는 몸에 좋다는 요거트나 우유, 계란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난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쌈디님의 후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피부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갔었는데 검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제 몸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맞지 않는 음식이 점차 쌓여 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저도 원래는 쌈디님처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 후기들을 접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실제로 살면서 한번 접할까 말까 싶은 음식물들이 항원에 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대면인데다 한국인 식단에 맞춘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급성 알러지 검사와 이 지연성 검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반 알러지의 경우에는 나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해당 물질이 내 몸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내가 섭취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면 지연성 알러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천히 나타나요. 보통 몇 시간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서서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일반 알러지의 경우는 소량의 음식으로 종류도 적은데 반해 지연성 알러지는 광범위한 여러 종류의 음식이 관여되고요. 점차적으로 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서서히 유발됩니다. 보통 반응이 일어나는 대상도 일반 알러지는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반면 지연성 알러지는 나이대를 딱히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알러지는 주로 피부나 호흡기에 반응을 한다면 지연성 알러지는 위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체 기관의 연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됐던 부분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최대한 며칠 후까지 반응이 나타나서 이게 그동안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지? 싶었는데 이게 지연성 알러지의 특징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검사에서는 알러지와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박테리아, 독소 등으로 인해 장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검사를 받기 전부터 왠지 내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일 알바이오 팜사의 프리미엄 혈지와 치약을 사용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일반 병원 검사와 비교했을 때 또 제 눈을 사로잡았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보정 개별 항원 코팅 방식이라는 검사 방법이었어요. 검사 항목 수만큼 일일이 90회를 개별 분석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바이오컴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치시면 이렇게 바이오컴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에 검사를 신청하시면 결제가 됩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검사보다 가격대가 훨씬 비싸서 이거를 할까 말까 거의 일주일을 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음식물이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내가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하게 됐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5,000원 할인 쿠폰도 받았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 키트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사 키트 구성과 일치하는지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박스에 일괄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되었는데요. 우선 바이오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담겨있는 이런 브로셔가 하나가 들어있었고요. 검사 항목이라던가 검사 절차, 그리고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책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혈침이 은근 되게 무섭더라고요. 체열 후에 붙일 수 있는 밴드, 하기 전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 패드랑 체열용 침이 3개가 들어있었어요. 검사 신청서도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내 상태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하고 다시 동봉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저는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혈액을 체열해 볼게요. 우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제가 물기를 잘 안 닦아서 물기를 좀 날려줬어요. 그리고 아까 한번 봤었던 그 바늘 부분을 저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다시 결합해줍니다. 꽉꽉. 소독 패드로 깨끗하게 체열하기 전에 소독을 해주고 딸깍. 이게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피가 되게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 주사 바늘을 저렇게 찌르기 전에 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팔을 여러 번 쓸어서 피가 좀 잘 돌까 싶어서 이미 한번 그렇게 한 상태였는데 피가 미친 듯이 저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찔렸나? 좀 더 깊게 해볼까 싶어서 다시 찔렀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체열지에 그냥 내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손가락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또 안 된대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호러몰이 돼가고 있네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새 원을 피로 채웠습니다. 이제 받았던 택배 박스에 그대로 동봉해서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드리면 되는데요. 검사 결과지 그리고 체열지 모두 다 잘 동봉한 다음에 박스 안에 담아줍니다. 반송 스티커를 저렇게 붙여주시면 기사님이 가져가실 때 더 편하시겠죠. 잘 수령했다고 카톡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결과지는 카톡으로도 오고 종이로 된 결과지를 한 번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그 PDF 파일이랑 내용은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좀 더 한눈에 보기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있는 게 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가이드가 또 들어있었고 그리고 상담을 사실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 카톡으로 오는 결과지는 클릭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PDF 파일로
편하게 어디에서든 읽어보실 수 있어요. 전 처음부터 좀 놀란 게 저는 계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란이 저랑 되게 안 맞더라고요. 특히 흰자가. 우유도 먹기만 하면 바로 설사를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또 밀가루에 보통 포함된 글루텐도 높은 반응으로 맞지 않다고 나왔고요. 견과류는 대체적으로 괜찮았고 향신료도 나쁘지 않았어요. 좀 뒤편에 보시면 만약에 본인이 이 항원과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드세요 라고 한 번 더 안내가 되어 있는 자료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일단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본인이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바꾼다면 또 한 6개월 정도 주기로 받으면 검사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검사를 진행한 후에 우유를 우선 확 끊어버렸어요. 근데 우유가 함유된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끊은 건 아니고 대놓고 아예 우유 팩에 들어있는 우유 있죠? 그것만 우선 끊었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찾아본 다음에 채식 우유, 비건 우유가 있더라고요. 곡물을 갖다가 우유를 만든. 그래서 그런 우유나 두유로 대체를 해서 현재 마시고 있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좀 몇 주 참다가 못 먹으니까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은 인식은 하되 폭식은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신경은 쓰면서 너무 제한하지 않는 걸로 그냥 먹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저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보게 되니까 되게 많이 가려 먹고 엄청 확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경은 전부 다 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막 제한을 하진 않고 있어요. 대신 라면 같은 거는 주에 뭐 한 3회 먹던 걸 1회 먹는다거나 보통 한 봉 먹고 국물 원샷에 밥을 말아 먹었다면 반 봉지만 끓인다거나 국물을 반만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방향성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간다면 몸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몸이 간지럽다, 뭐 트러블이 일어난다, 뭐만 먹으면 막 뒷골이 땡긴다, 몸이 아프다 싶은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검사입니다. 내돈내산 후기 맞고요. 저는 바이오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소비자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